예, 수능특강 8강입니다. 그죠? 8강 완전 경쟁시장 요 부분. 그러니까 앞 영상에서는 그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여기서 나타나는 이론이랑 여기서 나타나는 이론이랑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 문제까지 그죠? 요 네 가지 그 파트를 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텐데, 그죠? 이해가 일반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 이거 조금 더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은 그러니까 문단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장 분석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 문단 분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어떤 뭐 그 개념과 조건, 그러니까 뭐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그 가격, 그죠? 가격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가격으로 공급과, 그죠? 공급과 수요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다른 요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뭐 유명인이 나와서 광고를 해가지고, 그죠? 광고를 해가지고, 뭐, 품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해가지고 물건을 산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가격으로만 결정하는 뭐 그런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이론적인 시장이죠.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 경쟁 시장 내에서, 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동, 그러니까 뭐 100개의 어떤 공급을 해가지고 100개의 수요가 있으면, 그죠? 100개를 공급을 했는데, 이를테면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200개를 공급하게 됐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변동이 생겨가지고 균형이 깨지면, 일반적인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 이제 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단기 조정이 일어난다, 그죠? 조정이 일어납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어떤 뭔가 변동이 일어난다. 단기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점점 흔들리다가 다시 또 균형을 잡아 나가는, 이런 어떤 장기 균형이 되는 이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 그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단기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단기 조정, 어떻게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 균형이 일어나고, 그런데 장기 균형이 되는 조건들이 떠요. 세 가지가 뜹니다, 그죠?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세 가지가 떠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어떤 조건들, 그러니까 장기 균형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 세 가지가 뜹니다. 그거를 여기서 나오고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죠?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특징, 그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글은 뭐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주 내용은 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기 균형을 이루어진다, 그죠? 장기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단기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기 조정을 통해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그때 그 장기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어떤 조건들을 하나, 둘, 세 가지 조건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문단 분석이 끝났고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보시죠. 한 문장씩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 조금 요 첫 번째 문단을 읽기가 쉬워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시장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이론적인 그런 뭐 이상적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그러니까 뭐 판매자니까 뭐 공급하는 사람들, 구매자, 수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면 뭐 야 이거 100만 원짜리다라고 했을 때
야, 나는 200만 원에 팔 거야. 이런 거 없죠. 그죠?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이고, 그러니까 뭐 A가 뭐 대기업, 그 다음 B 소기업, 그죠? C 중소기업 이렇게 있다 하면 얘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다 똑같답니다. 완전히 동질적이고, 그죠? 거래되는 상품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 A, B, C든 뭐 또 구매자든, 그죠? 수요자든, 뭐 정부든 뭐 이런 사람들 경제 주체든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뭐 광고를 통해서 숨기고 뭐 이런 게 없고, 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상품의 어떤 질, 광고 등 어떤 뭐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뭐 품질이 좀 나쁜데 광고를 통해서 막 경쟁력이 올라가가지고 막 품질이 나쁜데 비싸게 팔아먹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 내에서 뭐 그렇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그죠? 시장에서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A 기업이 이만큼 생산하고 B 기업이 이만큼, C 기업이 이만큼 생산하고 있었는데 뭐 D 기업이 뭐 틈이 생기면, 그죠? D 기업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 얘들이 뭐 어떤 이유로 뭐 망해갖고 발 빼고, 그죠? 뭐 그렇게 막 그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뭐 기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또 폐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평행 상태에서 교란 요인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 딱 균형, 그러니까 뭐 100개가 필요했는데 100개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죠? 그럼 A 대기업이 50개, B 기업이 25개, 뭐 C 기업이 뭐 25개 이렇게 딱 알맞게 딱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요 50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잘 좀 씁시다. 글자를 좀 너무 좀 날려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이를테면 A 기업 대기업이, 그죠? A 기업이 50개 생산하고 있었고, 뭐 B 기업이 뭐 25개, 그죠? C 기업이 25개 이렇게 균형 맞게 딱, 그죠? 생산하고 있었는데 100개가 필요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뭐 수요가 늘어났다든지, 그죠? 뭐 그렇게 되면은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D 기업이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얘들과 생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균형이 맞지 않다, 균형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죠? 교란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 그러니까 뭐 단기로 조정하면 뭐 단기 조정이고 장기로 조정하면 장기 조정이겠죠. 뭐 통해서 시장이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결국 이제 균형이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뭐 100개가 필요해가지고 100개를 생산했는데 수요가 늘어가고 200개로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다시 또 200개 단기 조정을 통해서 200개를 생산하겠죠. 그래갖고 균형 상태가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죠? 뭐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상적인 형태라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평가하는 에 있는 어떤 시장인데 이걸 가지고 현실에 뭐 갖다 대비를 해가지고 뭐가 좋네 나쁘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이론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경제학의 관심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내용이구나. 그죠? 이론에 존재하는 뭐 시장이다, 시장 형태다.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더라. 그죠? 뭐 그렇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단기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단기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 얘기죠.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P가 어떤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다. 뭐 결정되는 거야 뭐 이유가 다양하겠죠. 어쨌든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시장 안에 개별 기업은 그 가격에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나는 200만 원에 팔래 뭐 이런 거 없죠. 100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격 수준에서 그은 수평선이 된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는다 하더라도 기업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팝니다. 그죠? 그대로 팔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죠. 생산량이 막 100개, 막 1억 개로 막 100억 개 이렇게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데.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파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팔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실질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 가격이 똑같답니다. 그죠? 가격이 똑같다. 근데 이 수평선의 또 Y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Y축 가격, 그죠? 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 수입은
한 개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생기는 또 추가되는 이익이다. 그죠? 100개에서 101개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죠? 100개 팔았을 때에서 101개를 팔았을 때 값을 빼면, 그죠?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생기는 어떤 이득. 이건 뭐 가격이 35만원짜리 컴퓨터다라고 했을 때 100개에서 101개를 팔게 되면 35만원이 이득이죠. 그죠? 한 개 수입입니다. 그죠? 그죠? 늘어나는 수입을 한 개 수입을 한다. 그죠? 어쨌든 하는 동시에 한 개 수입을 뜻하게 된다. 요 말이죠. 그죠? 수요 곡선은 한 개 수익 곡선과 똑같다. 가격과 똑같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개 더 팔았을 때, 그러니까 뭐 100개에서 101개를 더 팔았을 때, 그죠? 한 개를 더 팔았잖아요. 그때 생기는 어떤 수입, 증가하는 수입이 한 개 수입이다. 한 개 수입은 가격과 똑같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변화가 없으니까. 35만원, 뭐 100개를 팔든 101개를 팔든 35만원의 컴퓨터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35만원이 늘었겠지. 그럼 99개에서 팔았을 때 100개, 한 개 더 팔아가지고 100개를 팔았다면 35만원이 한 개 수입이죠. 그죠? 한 개 더 추가해서 팔았을 때 생기는 어떤 이익이니까 가격과 똑같죠? 가격과 똑같다라는 거. 함부로 이 수평선은 한 개 수익 곡선이기도 하다. 한 개 수익 곡선이기도 하죠. 그죠? 수익 곡선 자체가 한 개 수익 곡선이기도 하답니다. 그 가격이랑 똑같다라는 거.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시장의 형태는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형태. 그래서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유는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서로 같아지면서 극대화된다. 요거 전 영상에서 만들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 수익과, 그러니까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과, 그죠?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한 개를 더 만들었을 때 생기는 어떤 비용, 그게 딱 일치되는 순간, 그때까지 를 만들면 최대한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기업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 개 수입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한 개 수익 곡선, 한 개 수익 곡선, 그죠? 한 개 수익 곡선,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곡선, 한 개 비용 곡선. 한 개 비용 곡선은 계속 우상향 한다 그랬죠.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전 강의에서, 그죠? 전 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왜 하는지, 왜 이게 올라가는지, 그죠? 한 개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우상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만나는 시지점이네요. 그죠? 여기네, 여기. 그죠? 이 곡선과 요 놈과 만나는 요 C지점, 요 C지점, 그죠? 요 C지점,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량 Q를 결정하게 된다. 그죠? 요 Q, 요만큼 생산하라. 200개를 생산하라. 그죠? 뭐 199개가 아니라 200개다. 그러니까 199개 이전까지는 한 개 한 개 이윤이 계속 플러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개가 딱 되는 순간 한 개 이윤이 0원이다. 그죠? 여기까지 생산하는 거죠. 최대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생산하는 게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 이윤이죠. 최대 이윤을 벌 수 있는 상황 맞죠? 그러니까 뭐 100개를 파는 것보다 199개, 200개를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생기니까 한 개 이윤이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더 팔자 그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그 말인 거죠. 그죠? C니까 C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죠?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다음 보시죠. 결정이 된다. 단기 조정,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변동이 있었을 때, 그죠? 어떤 수요가 변동이 있었을 때 균형이 깨졌단 말이죠, 그죠? 균형이 깨졌을 때 단기 조정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를 요또 가격에 따라 요만큼, 그죠? 한 개 비용은 이렇게 딱 결정나 있으니까, 그죠? 가격에 따라 요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거. 가격이 떨어지면 이 점이겠죠, 뭐, 그죠?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 그림 1에서 또 하나의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 평균 비용 곡선이죠, 그죠? 이렇게 평균 비용 곡선. 평균 비용 곡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를 5대를 팔았다, 그죠? 근데 75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은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15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5분의 5죠. 그러면 15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총 비용에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평균에 요 대당
비용을 따지는 게 총 비용 곡선, 평균 비용 곡선이죠. 그죠? 평균 비용 곡선. 이거 뭐, 총 비용에서 그 대당 개수를 나눈 게 평균 비용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당 평균 얼마가 들었을까? 그거니까. 평균 내는 거죠. 에버리지. 그죠? 평균 비용 곡선.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상품의 한 단위당, 한 단위, 그죠? 총 개수로 나누면 되겠지. 그죠? 평균적인 생산 비용을 말한다. 즉, 선분 CQ. 봅시다. 평균 CQ. 요만큼 길이. 그죠? 선분 CQ의 길이가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한다. 이거 요 높이, 그죠? 가격이죠, 그죠? 한 대당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성분 BQ 요만큼은 생산 비용을 한 단위당 생산 비용, 그러니까 그죠? 요만큼 들었죠, 그죠? 요 평균 비용 곡선이잖아요, 그죠? 평균 비용 곡선. 그러니까 생산 Q만큼 했을 때 요만큼 평균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대당 비용이, 대당 비용이죠. 뜻하므로 상품 한 단위를 팔면은 CB 요만큼이 남네요, 그죠? 이윤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비용이고 요만큼이 가격,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수입이니까, 그죠? 요만큼이 이득이 생겼네, 그죠? 이득이 생겼다. 이윤이죠, 그죠? 그만큼이. 요만큼이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구한 상품의 상품 한 단위당 이윤에 그것의 판매량 Q를 곱한 것이, 그죠? 기업 전체 이윤, 기업 이윤이 전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이윤인데, 예? 그만큼 이윤인데 이만큼을 곱한 거요. 뭐 판매 개수, 그러니까 요 2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걸 곱한 게 200만 원이죠, 그죠? 요 10,000원이다. 그러면, 그죠? 요만큼의 이윤이 10,000원이면 요 생산 한 개 20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만 원을 번 거지, 맞죠? 기업 이윤이죠. 기업 이윤. 이는 사각형 면적과 같다. 왜냐하면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곱한 거잖아요. 이 면적이 되는 거지, 그죠? 면적과 같다. 그죠? 뭐 대단한 발견이 아니고 뭐 그런 그래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뭡니까? 한 대 만드는데, 컴퓨터 한 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드는 비용이 더 높대, 가격보다.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비용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은 반드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지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왜 그러냐 하면 뭐 명쾌 경제학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최저점을 지나거든요. 여기 최저점을 지납니다. 한 개의 비용 곡선은, 그죠? 항상 최저점을 지납니다. 이거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죠? 뭐 최저점 지납니다. 그럼 뭐 따로 뭐 설명해야 되나? 뭐 어쨌든 최저점 지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아서, 그러니까 뭐 시장 가격 자체가 만약 P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여기 있다, 그죠? 이 두 개를 봅시다. 그러니까 딴 걸 보지 말고, 만약 여기에 지금 그 평균 비용 곡선이죠. 근데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평균 비용이 이만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30만 원, 그죠? 그런데 가격이 막 25만 원이야. 비용이 30만 원인데 가격이 25만 원이라고? 그럼 30만 원 주고 돈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25만 원에 판다. 그럼 마이너스 5만 원이죠, 그죠? 누가 팝니까? 이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그죠? 손실이 불가피하죠, 그죠? 불가피하죠. 지금 뭐 비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 버리니까, 그죠? 이때 이제 기업은 생산했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내 같으면 중단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인데 뭐하러? 아니면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또 어쨌든 뭐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됩니다. 이 기업이 지출한 내 비용 중 매몰 비용, 그죠? 뭐 기계 설비 생산하는데, 그죠? 기계나 설비를 사는데 든 뭐 비용 등 지출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다시 물을 수가 없으니까 매몰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근데 이 매몰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손실을 보면서 계속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계를 막 1억짜리를 기계 갖고 사다 놨는데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일단 좀 생산을 하다가
좀 더 다시 뭐 가격이 좋아지면 그때까지 좀 버티다가 버티자, 반도체 같은 거죠.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타 하더라도 생산 기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산 멈춰버리면 기계를 멈춰야 되는데 정비 비용이 더 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경우,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시 또 이득이니까 그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매몰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 손실을 보면은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30만 원 들였는데 25만 원의 가격이다. 그러면 안 팔아야지, 그죠? 생산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림이라서 평균 비용의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 한다. 요 A점, 그죠? 요 A 가격을 요 최저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 그죠? 최저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 한답니다. 요 A를, 그죠? A를 생산 중단 가격이라 한다. 기업은 가격이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을 때 하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높아야지 이득이 생기니까, 그죠? 당연히 생산 비용보다 가격이 더 높아야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단 10,000원이라도.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시장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따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가지고, 아니면 수요가 어쨌든 간에 균형이 깨졌을 때, 몇 개까지 생산해야 되는가를 본 거죠, 그죠? 몇 개까지 생산해야 되느냐, 가격이 막 변동이 생겨가지고 하더라도, 그죠? 어쨌든 단기 조정 과정에서 몇 개까지 생산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이 글이죠, 그죠? 어디까지 생산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한 개 수익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 요까지가 됐을 때, 그죠? 생산을 한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또 하나의 조건, 그죠? 가격 자체가 요 평균 생산 비용보다 높아야지만 가능하다. 요 두 가지 조건이었죠, 그죠? 또 봅시다.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얘기였죠. 위쪽은, 그죠? 오케이. 그럼 읽어보면 이해되죠? 그죠? 이 부분까지. 그거 하는지를 이제 본 겁니다. 그죠? 본 거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보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볼 수 있자.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보자. 우선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은 생산은 중단할 것이므로, 그죠?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낮아, 비용이 더 들어, 그러면 중단해야 되겠죠. 공급량이 0이 된다. 그럼 자,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가격이 낮아, 이전보다 낮아, 그러면 생산은 0이겠죠, 그죠? 생산 0입니다. 이렇게 0이죠. 이렇게 0. 생산량은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Y축을 봅니다. 그죠? Y축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제로죠.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이제 한 개 비용보다 지금 이제 평균 비용 곡선보다 높아.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아. 그러면 이렇게 생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얘랑 만나는 점. 그죠? 가격과 한 개의 비용과 만나는 점, 요 점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좀 자세히 볼까요?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요만큼이다, 100원이다, 200원이다, 300원이다, 400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최저점이잖아요, 그죠? 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이걸 10,000원이다 칩시다, 그죠? 10,000원이라 치면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쭉쭉쭉 하든 어쨌든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하면 안 되죠. 손해죠. 비용이 10,000원인데. 예,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10,000원을 돌파했다. 드디어 생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계속 생산량은 0이죠, 그죠? 생산량은 계속 0입니다. 0이다가 Y축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요 점을 지났다. 그러면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개의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점, 한 개의 비용 곡선과 만나는 요 점. 그 다음에 올라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요 점, 가격이 올랐다. 요 점, 가격이 올랐다. 요 점, 그죠? 가격이다. 요 점,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삑 떨어져 가지고 이 점과 만나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곡선이. 그죠?
뭐 이것도 연결해도 되고 안 연결해도 뭐 그만이지만 어쨌든 Y축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죠? 이런 방향으로 보는 거죠. 그죠? 요렇게 자, 요렇게 이해되죠. 그죠? 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쪽 요 문단의 내용에서는 그죠? 봅시다. 즉, 이 구간의 어떤 공급곡선은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 모양이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한계 비용 곡선이고, 여기는 이렇게 따라가 올라오고, 이건 계속 제로죠, 그죠? 제로잖아, 제로. 그죠? 수직,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 모양을 간다. 뭐, 그런 얘기니까, 이걸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걸 말하는 건가? 수직축을 따라, 뭐, 어딜 중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수직축을 이 부분 수직인지 이 부분이 수직인지 Y축의 수직은 이 부분이고 X축의 수직은 여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이거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요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반면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높아진다. 그죠. 높아지면은 그죠. 조금 자세히 조금 다시 그리면 잘 볼 수 있도록 그리면은 그죠? 이렇게 갔다가 한계 비용 그죠? 여기보다 높아지면 여기 최저점이죠. 그죠? 평균 비용 그죠? 보다 그 평균 비용 곡선에서 가장 최저점이다. 그죠? 이거보다 높으면은 가격과 한계 비용의 교차에 의해서 가격과 한계 비용의 교차 점 올라가면 그죠? 가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계속 교차점 올라가죠. 교차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 가격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요점, 이 이제 최대 그 극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즉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한계 비용 곡선 위의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이게 뭐 말입니까? 한계 비용 곡선, 그죠? 한계 비용 곡선, 그죠? 한계 비용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한계 비용 곡선이죠, 그죠? 요 점이 지금 최저점보다 높은 상황이죠, 그죠? 가격이 높은 상황, 가격, 그죠? 이때는 제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계속 그 얘기죠. 그죠?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공급량은 바로 그 점의 수평축상의 거리와 같아진다. 공급량은 계속 여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가격이 여기다 그러면은 요 점일 거고, 가격이 여기다 그러면 요 점일 거고, 그죠? Q2, 그죠? 뭐 가격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가 Q1일 거고, 그죠? 생산량의 어떤 결정이 난다 그 얘기죠, 그죠? 가격에 따라. 왜냐하면 한계 비용 곡선은 그대로 있을 거고, 한계 비용 곡선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가격만 변하게 되면은 이 교차점, 그죠? 교차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Q1, Q2가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죠, 그죠?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서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구간에선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는 그죠? 100원, 200원 할 때는 뭐 그 생산이 0이다가 이제 최저점 통과하는 순간 그죠? 생산이 가능하면서 그죠? 이게 이제 각 개별 기업의 생산량인 거죠. 그죠? 그 높이만큼 그죠?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 공급 곡선이다. 뭐 그 얘기죠, 그죠? 뭐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 뭐 그죠? 뭐 의역을 하면은 뭐 이렇게 있다가 영원으로 생산을 못 하다가 최저점을 통과하는 순간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요만큼 생산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Q1, Q2, Q3 점점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다. 그 다음 완전 경쟁시장 안에 어떤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 그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양을 어떤 의미를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균형이 맞는 상황은 제로죠, 그죠? 이윤이 제로인 상황,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양이든 음이든, 양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하든지 누군가 진입을 하겠죠. 근데 음이면 그럼 A 기업이든지 B 기업이든지 C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가 얘가 망해야 되겠죠, 그죠? 음이면은 이윤이 지금 음인데, 그죠? 이게 단기 조정이라는 거죠. 단기 조정. 이런 단기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양이면은 지금 누군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 D 기업이 진입을 해가지고 뭐 쪽쪽 빨아먹겠죠, 그죠? 이윤을 빨아먹겠죠. 근데 지금 음인 상태다. 그러면은 그 A 기업이든 B 기업이든 C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가 이게 망하든지, 그죠? 이게 망하든지, 이게 좀 생산량을 줄이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진입을 하든지 이탈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와 별 다른 어떤 교란 요인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어떤 장기 균형 상태가 지속될 때까지 계속, 그죠? 그러니까 장기 균형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뭐 진입을 하고 이탈을 하다 막 좀 양의 상황이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0으로, 그죠? 수렴을 할 거고, 음이면은 어쨌든 뭐 점점 망해가지고, 그죠?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해되죠? 만약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 이거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200개를 생산해야지만 지금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져 가지고 지금 최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이놈이 198개만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극대화되어 있지 않죠. 지금 기업은 지금 양입니다, 그죠? 한계 이윤이 양입니다. 한계 이윤이 양이에요. 이때 한계 이윤이 양이고, 이때 한계 이윤은 0인데, 그죠? 요만큼만 생산하고 있죠. 두 개를 누군가 더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지, 누군가가, 그죠? D 기업이 진입을 하는 거지, 그죠? 까지 이해되고, 일단 그 기업은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198개를 생산하고 있다가 우리 200개까지 생산할래, 그죠? 바꾸게 되죠. 이런 기업이 존재하면은 또 뭔가 균형이 또 맞아졌다가 또 깨지죠, 그죠? 더 생산하려 그러니까, 그죠? 장기 균형 상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더 생산할 거니까. 뭐 공급량을 더 늘리네, 이제 그러니까 또 균형 상태가 돼서 균형 깨지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완전 경제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이윤이 극대화되겠어야 돼. 그러니까 A 기업이든 B 기업이든 C 기업이든 딱 지금 맥시멈 상태, 그러니까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 한계 비용과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똑같아져 있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한계 이윤이 0인 상황, 이 딱 돼 있어야지만, 그죠? 이 지금 균형이 맞아진다. 균형이 맞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생산량을 더 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늘리거나 줄이지 않을 거니까. 이와 더불어서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 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고 그러면 한계 비용과 한계 이윤이 같아야 된다라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으려면 그 이윤이 0이잖아요, 그죠? 이윤이 0입니다. 한계 이윤이 0이다, 그죠? 그 이윤이 0입니다, 그죠? 따라서 시장 전체에서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 떨어져서 마지막이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네요, 그죠? 첫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완전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더불어서 두 번째, 이건 뭐 1-라고 할 수 있지만, 그죠? 뭐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일단 진입과 이탈을 하지 않으려면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되고, 극대화된 이윤이 0이 돼야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에서 일단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죠? 이 세 가지. 세 번째, 그죠? 이거 뭐 1-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같은 얘기죠.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똑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극대화된 이윤이 0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수요가 공급이 맞아지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세 가지 조건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세 가지 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거의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이거 뭐, 그죠? 이게 다음 문단에서 보시죠. 보시죠. 더 포함되나? 오케이. 봅시다. 그림 2를 참고를 할 때, 그죠? 즉,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죠. 그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아까 그랬죠, 그죠?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한계 이윤이 제로인 상황. 그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대요. 이 가격이잖아요. 한계 수입이 같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도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35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1억 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무조건 35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계 수입이라는 게 한 개 더 팔았을 때, 그죠? 생기는 수입이잖아요. 이거 100개를 팔든 1억 개를 팔든 1억 개 플러스 한 개를 더 팔았다 그러면 35만 원을 번 거죠. 그죠? 100개에다가 101개를 더 팔았다 그러면 35만 원을 번 겁니다. 그죠? 어쨌든 양이 어쨌든 간에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격 35만 원과 한개 수입, 그죠?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생기는 어떤 수입이 같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그죠?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 자, 다시 봅시다. 가격, 한계 수입, 한계 비용. 그죠? 이 글씨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안 써집니까? 가격, 한계 비용, 한계 수입, 한계 수입, 한계 비용. 그죠? 자, 지금 이제 보는 게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35만 원짜리 컴퓨터가 가격이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늘어나는 수입은 그 가격이 똑같죠. 그죠? 35만 원이죠. 35만 원. 한 개를 더 팔았어요. 그죠? 가격만큼 풀었으니까. 그런데 이윤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어쨌든 요 세 개가 같아야 된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지금 이제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죠? 진입과 이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진입과 이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량에 어떤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막 진입하고 막 망하고 막 이런 건 없어야 된다. 공급량이 일정하게 딱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장기 균형 상태다라는 거죠. 기업이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거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비용이 99만 원이다. 그러면 이윤은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을 그러니까 99만 원을 들여가지고 100만 원치 팔았으니까 만 원이 이득인 거지. 그죠? 근데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대. 그러면 한계 이윤은 제로죠. 그죠? 한계 이윤은 제로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첫 번째랑 뭐 두 번째랑 조건이 뭐 같은 얘기죠. 그죠? 첫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같은 얘기입니다. 이윤이 0이어야 된다. 이는 각 기업이 가격에다가 평균 비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과 평균 비용의 관계를, 평균 비용이 요거죠. 평균 비용, 그 다음 가격과 평균 비용의 최저점, 요점, 그죠? 요점을 만족해야 된다. 평균 비용을 최대한, 그죠? 이건 뭐 가격이 딱 결정되는 순간
평균 비용이 결정되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딱 가격과 만나는 요 지점이 Q점인데, 그죠? 이만큼 생산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 지금 한계 비용 곡선. 그러니까 평균 비용 곡선은 U자 형태고요. 맨큐의 경제학에서, 그죠? 그다음 한계 비용은 요 최저점을 지나면서 뚫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건 뭐 어쨌든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을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최저점을 뚫고 지나갑니다. 최저점 뚫고 지나가요. 근데 이때 가격이 딱 만나는 순간 이 지금 세 점이 다 몰려있네, 그죠? 다 몰려있죠, 그죠? 이때 이제 생산하는 거지. Q가 딱 결정 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평균 비용의 가장 최저점을 한계 비용 곡선이 통과를 하게 되고, 이때 가격이 결정되는 순간 생산량은 결정난다. 예, 그죠? 이렇게 딱 맞아진다, 그죠? 이런 순간에, 예, 생산량이 결정난다. 이 순간이 생산량이 결정하는 순간이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 되는 게, 아까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이윤이 0이다. 그죠? 이윤이 0입니다. 요점이. 이윤이 0이에요. 그러면 이윤이 0인데, 어떻게 기업이 본전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 경쟁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요 궁금증은 전 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두 번째, 그죠? 있습니다만은, 그죠?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다시 보면, 그죠? 수입에서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비용이 99만 원이니까 이윤이 만 원이다. 이거 볼 수 있죠, 그죠? 이거 100만 원이면, 이거 99만 원이면, 이 만 원이 이윤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1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죠, 그죠? 이윤은 0이 되죠. 그런데도, 이때 0인데도 기업이 버틴답니다. 왜 버티냐? 여기 비용에, 실질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인데, 그죠? 보시죠. 기회비용이 뭐냐? 기회비용. 실제로,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그죠?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포괄적 비용이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용 자체가, 그죠? 비용 자체에 기회비용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돈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건 돈이 안 들어간 거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회비용에. 그때도 말했지만, 뭐 어떤 사람이, 그죠? 영화를 볼 건가, 노래방을 갈 건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영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노래방 가는 거는 기회비용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죠? 노래방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죠. 그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간 부분인데, 이만큼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만큼 이득인 거죠. 그죠? 정상 이윤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수입을 뺀 거다. 이유는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내용이랍니다. 이유는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건 뭐 투하자본, 돈 넣은 거죠. 그죠? 투하한 자본이겠죠. 이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기회비용 안에 정상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상적인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기회비용 안에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정상이윤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뭐 요거를 정상적인 수익이랑 정상이윤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라고 불리는데,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이윤을 합한 금액만 그만큼 수익을 올렸다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과 실질적으로 돈 들인 비용과 정상이윤, 그러니까 뭐 요걸 보게 되면 이만큼 기회비용이라 하는데, 기업이 생산에 들인 비용, 실질적으로 들인 비용은 이만큼이죠. 실질적으로 돈 넣은 거는 이만큼이잖아요. 다시. 그죠? 실질적으로 들인 비용 이만큼과 정상이윤 이만큼, 그죠? 정상이윤을 합한 것만큼 수입을 올렸어요. 이만큼 수입을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만큼은 지금 돈이 안 들어간 상황이죠. 그죠? 이만큼 돈이 안 들어갔는데,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득인 거지. 그죠?
이만큼 이득인 거지. 이거 이해되죠?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들은 도태될 이유가 없죠. 실질적으로 돈을 얻고 있으니까. 이윤이 0이라 하더라도 님 돈을 벌고 있으면 정상 이윤이 생겼어요.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요게 이윤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요 부분은. 그러니까 뭐 요건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죠. 그죠?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한, 요 지점, 그죠? 지점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지금 이제 수요 곡선과, 이제 한계 수요 곡선과 이제 평균 비용 곡선에서 최저점을 지나는 이때 가격이 딱 결정이 됐을 때, 그죠? 한계 비용은 반드시 요점을 지나니까, 싹 다 몰렸네요. 그죠? 싹 다 몰려서, 세 개 점이 싹 다 몰렸네요. 그죠? 지금 마지막으로, 근데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의 세 번째 조건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죠? 아까 세 번째 조건이 있었죠. 이는 어떤 시장에서나 충족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균형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지. 이거 뭐 수요가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공급하고 있으면 균형 맞는 거고, 200개를 공급하고 있으면 균형이 안 맞는 거고, 그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이건 뭐 완전 경쟁 시장뿐만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가능한 얘기다. 그죠? 일반적인 모두 어떤 시장에서도 충족되어야 되는 거다. 그림 위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가 그죠?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G, 요점 보죠.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G를 높이와 같을 때, 요점 G, 그죠? 같을 때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다 그죠? 충족되어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이 이루어질 조건은 요 지점이다. 그죠? 이걸 설명한 겁니다. 이때까지, 그죠? 그거 주르륵 설명한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장기 균형이 되는 조건은 요 점이다. 그죠? 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경제학자들은 자원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가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자원을 배분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떤 회사가 있으면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뿌리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자원을 배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효율적입니다. 효율적. 그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뭐 가격과 그죠? 가격이 변동하고 한계 비용 곡선이 있는 상황이고, 그죠? 평균 비용 곡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죠? 거기에 따라 알맞게 이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질까, 그죠? 배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그 시장 자체가 시장에만 내버려 두면 반드시 효율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죠? 시장은 효율을 찾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시장 자체가. 바람직하게 여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시장, 자본 시장에서는 무조건 최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죠? 무조건 효율입니다. 무조건 효율. 단일 한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식의 효율성. 경쟁에 대해서 이제 뒤떨어지는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되고, 그죠? 많은 비효율적인 효인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기업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면 무조건 도태돼 버렸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가차없죠. 효율성, 그죠? 효율성의 중요성. 그죠? 그 무서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죠?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 가지고 그냥 도태돼 버리더라. 따라서 각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죠? 그 시장만 내버려 두면은 아주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그냥 도태돼 없어져 버리고 그런 얘기죠. 아주 그냥 차갑다, 냉철하다, 그런 얘기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성 극대화, 그죠? 그를 이제 살기 위해서 그냥 발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효율을 위한 거다. 그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특징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한 얘기였고,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의 특징이
뭐 장기 균형으로 가게 되더라. 그죠? 장기 균형으로 가게 되는데, 장기 균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단기 조정을 통해서 가더라. 장기 조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를 보여줬고, 그죠? 과정을 얘기했었고, 그래가지고 장기 균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참 장기 균형은 어떤 조건이냐? 그죠? 장기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죠? 두 가지, 세 가지, 그죠? 들어 설명했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완전 경쟁 시장은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더라. 여기 이제 뭐, 마지막 설명까지 되겠습니다. 예, 뭐 조금 전반적으로 긴 내용이었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뭐 조금 좀 디테일 하나 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어쨌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조금 해보고 조금 영상이 조금 뭐 좀 부족한 게 있거나 그러면 한번 더 읽어보고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조회수를 보고 예,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어쨌든 예, 또 다음 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